서울의 한명문대학교 찢어진 바지와 낡은 슬리퍼를 신은 80대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500억 정도 기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학 총장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죠. 할배, 노망 나셨어? 옷을 거지같이 입고 뭔 기부를 한다고? 돈 있으면 보여주든가 아니면 나가! 할아버지는 쫓겨나듯 대학을 떠납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총장은 이날의 행동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바로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밥줄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존재였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이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한복판의 기자회견장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대학 총장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던 건 허름한 슬리퍼를 신은 80대 노인이었죠.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경제대학교.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이 분주히 오가는 캠퍼스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강만수. 올해 83살 된 이 노인은 찢어진 회색 바지에 낡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를 약간 절뚝이며 걷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죠. 저기 할아버지 좀 봐. 왜 이런 데까지 오셨지? 지나가던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만수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고 천천히 본관 건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안내문을 보고는 묵묵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죠. 2층, 3층.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5층에 있는 총장실까지 가야 했거든요. 계단 참에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본 청소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괜찮습니다. 학교에 할 말이 있어서요. 강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비록 나이가 들어 떨렸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단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5층에 도착한 강만수 할아버지. 총장실 앞 접수 데스크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미나 비서였죠. 그녀는 명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보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박미나의 목소리에는 대놓고 귀찮다는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강만수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총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기부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기부요? 박미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에요. 기부라고 하니까 얼마나 하시려고요?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 학교에 돈을 내고 싶습니다. 강만수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도 박미나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은행 잔고라도 증명하시죠. 요즘 거지도 신용카드는 있잖아요. 신용카드는 있어요? 요즘엔 거지도 신용카드는 있나? 그때였습니다.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있던 이서윤이 복사 업무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24살의 이서윤은 할아버지를 무시하며 말하는 박미나를 보고 깜짝 놀랐죠.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이서윤이 자신의 의자를 내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떠올랐거든요. 강만수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이서윤의 친절함에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박미나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서윤 씨, 업무에 집중하세요. 이런 분들 상대할 시간 없어요. 그 순간 총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소란이에요? 나타난 사람은 최상규 총장이었습니다. 58살의 그는 해외에서 학위를 받고 정치권 인맥으로 이 자리에 온 인물이었죠. 값비싼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고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총장님, 기부하겠다는 분이 오셨는데요. 박미나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최상규 총장은 강만수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기부요? 얼마나 하시려고요? 강만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백억, 천억까지도 가능합니다. 순간 총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죠. 푸아, 천억. 할아버지, 노망 나셨군요. 옷차림 좀 보시지. 최상규 총장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박미나도 맞장구를 쳤죠. 그러게요. 저희 학교 수준은 아무나 못 와요. 강만수 할아버지의 얼굴에 상처받은 기색이 스쳤지만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저는 이 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1회 졸업생이요? 그럼 뭐 어쩌라고요? 최상규 총장은 더욱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경비를 불러야겠군요. 김경비. 잠시 후 60대의 김태식 경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총장의 부름에 달려왔지만 노인을 보자 난처해했죠. 이분 내보내세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총장님, 그냥 말씀만. 말이 많네요. 내 말 못 들었어요? 김태식 경비원은 어쩔 수 없이 강만수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생계가 걸린 일이었거든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강만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총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 우리 학교는 만전전자와 끈끈해요. 내 아들이 거기 임원이거든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총장의 모습을 보며 강만수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만전전자라. 참 아이러니했죠. 그런 대단한 분이 1,000억을 기부하겠다는 노인을 이렇게 대하시는군요. 강만수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에 총장은 더욱 비웃었습니다. 1,000억요? 할아버지 집에 가서 약이나 드세요. 이서윤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강만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 다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저런 사람들 함부로 들이지 마세요. 박민아가 김태식 경비원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방금 쫓아낸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도 말이죠. 총장실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지만 이서윤만은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김태식 경비원은 강만수 할아버지를 따라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간 이 학교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마음 아픈 적이 없었거든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계단 앞에서 김태식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강만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명령을 따른 것뿐이니까. 그래도 괜찮네. 다만 마음이 아프구나. 강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일의 졸업생이라고 했을 때의 그 자부심, 그리고 모교에 대한 애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이서윤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너무 심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서윤의 따뜻한 마음씨에 강만수 할아버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자네 같은 학생이 있으니 이 학교도 희망이 있구나. 죄송해요. 제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아니야. 이미 충분히 따뜻하게 대해줬어. 강만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절뚝이는 다리 때문에 계단을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서윤이나 김태식의 도움을 사양했죠. 혼자 갈 수 있네. 고맙긴 하지만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이렇게 선량해 보이는 할아버지를 저렇게 대했을까요? 한편 총장실에서는 박민아가 킬킬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웃기네요. 1,000억 기부라니.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정신 나간 노인들이 너무 많아. 최상규 총장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앞으론 저런 노인 들이지 마요. 우리 학교 격이 떨어져요. 알겠습니다. 경비실에도 단단히 말해놓을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서윤이 복도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휴대폰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강만수 할아버지가 학교를 떠나는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본 이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너무해. 그날 밤 이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총장과 비서의 비웃는 모습도요. 다음 날 아침 한국경제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거든요. 제목 우리 총장이 일회 졸업생 할아버지한테 한 말. 어제 직접 본 일입니다. 80대 할아버지가 학교에 1,000억을 기부하겠다고 오셨어요. 그런데 총장과 비서가 한 말이. 이서윤이 밤새 작성한 글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기록했고 심지어 박민아의 발언까지 녹음한 파일을 함께 올렸죠. 은행 잔고라도 증명하시죠. 요즘 거지도 신용카드는 있잖아요.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온 박민아의 목소리는 게시판을 보는 모든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야? 어떻게 어른한테 저런 말을 해? 졸업장이 부끄럽다. 총장 사퇴해. 순식간에 학교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교수들도 직원들도 학생들도 모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최상규 총장은 급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기자들 앞에 섰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야기는 과장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녹음 파일도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편집된 것일 수도 있고. 최상규 총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만전전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 아들도 그곳 임원이고요. 그런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습니다.
또다시 자랑을 늘어놓는 총장의 모습에 기자들은 황당해했어요. 한편 박민아는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퍼지는 것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어떻게 녹음을? 사건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학교 게시판뿐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 SNS로까지 퍼져나갔거든요. 한국경제대 총장, 기부하려던 할아버지를 거짓 취급, 1,000억 기부자를 쫓아낸 대학의 참교육, 기사 제목들이 점점 자극적이 되어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학생들이 본관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총장 사퇴하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구호 소리가 캠퍼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서윤도 그 안에 있었어요. 김태식 경비원은 시위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제 할아버지를 내보낸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최상규 총장은 총장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별일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였거든요. 그 별일 아니었던 할아버지가 대체 누구였는지 곧 세상이 알게 될 테니까요. 사건이 터진 지 사흘째 되는 날, 대한민국이 뒤집혔습니다. 아침 8시 KBS 뉴스에서 특종을 터뜨린 거였어요. 한국경제대학교에서 기부를 거절당한 83세 강만수 씨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강만수 씨는 만전전자 주요 협력사인 만수정밀의 창업주이자 시가총액 3천억 원 규모의 만수그룹 회장입니다. 순간 온 나라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난리가 났죠. 현재 만수그룹은 반도체 부품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강 회장은 지난 20년간 각종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총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해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경제대학교에는 이미 10년 전 도서관 건립을 위해 100억 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바 있습니다. 최상규 총장은 TV를 보다가 그만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박민아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거지라고 부른 그 할아버지가 3천억 대기업의 회장이었다니요. 이런, 어떻게?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강만수 회장은 한국경제대학교 1회 졸업생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다리를 다친 후 작은 부품 가게를 시작해 오늘날의 대기업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화면에는 젊은 시절 강만수 회장의 모습이 나왔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열정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죠. 검소한 생활로도 유명한 강 회장은 평소 찢어진 옷을 기워 입고 낡은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1,000억 기부자를 거짓 취급한 대학 실화냐? 총장아 이제 뭐라고 할래? 박민아 비서 실명까지 공개됐네. 한국경제대 졸업장 팔아버린다. 댓글들이 초당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학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학생들의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어요. 부끄럽다. 부끄러워. 총장 당장 사퇴하라. 이서윤은 뉴스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따뜻하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 그리고 자신들이 그분을 그렇게 대했다니. 한편 만전전자 본사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만전전자 이사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강만수 회장과 만전전자는 오래된 협력 관계였거든요. 만수그룹의 정밀부품 없이는 만전전자도 제품을 만들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강 회장님이 화가 나시면 우리도 큰일이야.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임원 아들이 있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최상규 총장의 아들인 최민호 상무는 회사에서 눈치를 받기 시작했어요. 최 상무 아버지 때문에 회사 이미지만 나빠지네.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온 나라가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 이야기를 다뤘고 인터넷에서는 강만수 회장을 국민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겸손의 아이콘 강만수 회장. 3천억 대기업 회장이지만 찢어진 바지를 입는 이유. 기사 제목들이 강 회장을 추켜 세우는 반면 한국경제대학교는 완전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만전전자에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건이 터진 지 일주일 후 검은색 고급 승용차 세대가 한국경제대학교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었어요. 만전전자 법무팀이었죠. 팀장인 김철수 변호사를 비롯해 5명의 변호사들이 스마트한 가방을 들고 총장실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만전전자 법무팀입니다. 총장님과 긴급히 논의할 사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최상규 총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앉으시죠. 김철수 변호사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총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만전전자는 한국경제대학교와 다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매년 연구비로 300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만수 회장님 사건으로 인해 저희 회사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계약서 13조를 보시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연구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상규 총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또한 15조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회수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이 300억 원이니까 상당한 금액이죠. 총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0억 원이라니. 그 돈이 없어지면 대학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졌거든요. 법무팀장님 제발. 아직 끝이 아닙니다. 김철수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강만수 회장님은 저희 회사의 핵심 협력사 회장이십니다. 이분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저희도 큰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회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용서하실 때까지는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한편 박민아는 남편 회사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회사에서 나한테 사표 내라고 해. 박민아의 남편은 만전전자 협력업체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왜? 만전전자에서 협력사들한테 압력을 넣었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직원 가족과는 거래 중단이라고. 박민아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남편까지 직장을 잃게 생겼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학교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300억 원의 연구비가 끊기면 교수들 월급도 직원들 급여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교수회의가 긴급히 열렸어요. 총장님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건가? 우리 연구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학교가 망하는 거 아니야? 교수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학생들도 더욱 격렬하게 시위했어요. 연구비 날린 총장 물러가라. 우리 등록금으로 변상하려고. 김태식 경비원은 하루 종일 괴로워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이 강만수 회장을 내보낸 것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그는 강만수 회장을 찾아가 사죄하고 싶었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서 만날지도 몰랐어요. 최상규 총장은 총장실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강만수 회장 없이는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틀 후 최상규 총장은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만전전자는 정말로 연구비 지원을 중단했고 교수들은 사표를 내겠다고 위협했으며 학생들의 시위는 점점 더 격렬해졌어요. 정우현 이사님, 강 회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총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강만수 회장의 복지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현 이사는 40대의 남성으로 강만수 회장의 오랜 측근이었죠. 총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시다니 무슨 일이신가요? 제발 회장님께 사죄할 기회를 주십시오. 학교가 망할 것 같습니다. 정우현 이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님께 여쭤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1시간 후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께서 내일 오후 2시에 학교로 오시겠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하시네요. 최상규 총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공개적인 자리라니. 기자들과 학생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한국경제대학교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학생들, 교수들, 직원들,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까지요. 강만수 회장이 나타났을 때 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여전히 낡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최상규 총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고맙네. 강만수 회장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총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과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강만수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간 최상규 총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죠. 제발 학교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제 아들도 교직원들도 다 걸려 있습니다.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이 순간을 놓칠 리 없었거든요. 강만수 회장은 잠시 총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노인을 무시한 죄는 무겁네. 하지만 이번만 용서하리다. 총장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단 조건이 있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첫째, 자네는 총장직에서 물러나시오. 둘째, 앞으로 기부하는 장학금은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하겠네. 학교 행정부는 거치지 않겠소. 최상규 총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때 김태식 경비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님을 내보냈습니다. 김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강만수 회장은 그런 그를 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앞으로 학생들을 잘 지키시게. 김태식 경비원은 더욱 울먹였습니다. 이렇게 너그러운 분을 자신이 내보냈다니. 이서윤도 무대 앞으로 나왔어요. 회장님, 그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아가씨. 자네만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줘서 고마웠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한국경제대학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상규는 총장직에서 물러났고 새로운 총장이 임명되었어요. 박민아도 사표를 내고 학교를 떠났죠. 남편의 실직과 함께 그들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만수 회장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년 300억 원의 장학금을 직접 학생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했거든요. 강만수 장학재단에서 나왔습니다. 장학금 전달식 준비하러 왔어요. 이서윤이 재단 직원으로 채용되어 학교에 나타났을 때 모든 학생들이 놀랐어요. 서윤이가 재단에 들어갔다고. 대박이다. 이서윤은 그날의 일을 계기로 사회복지학을 더 깊이 공부하게 되었고 강만수 회장의 철학을 이어받아 진정한 복지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강만수 회장의 복지재단에는 매일 감사 편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회장님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아이도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나중에 회장님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편지들을 읽는 강만수 회장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정이사,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네, 회장님. 학생들이 정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정우현 이사도 뿌듯해했습니다. 한편 최상규 전 총장은 작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아들 최민호도 만전전자에서 좌천되어 지방 공장으로 발령났죠. 하지만 그들은 이제야 진짜 일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박민아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대했죠. 어려움을 겪어보니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1년 후 강만수 회장은 한국경제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낡은 슬리퍼를 신고 나타났어요. 회장님, 새 신발을 신고 오시죠. 이서윤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편하네.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강만수 회장은 졸업식 축사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장학금도 단순한 돈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나누어 주길 바랍니다. 박수가 우레와 같이 터져 나왔어요. 김태식 경비원은 이제 학교에서 가장 친절한 직원이 되었습니다. 강만수 회장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거든요. 학생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의 밝은 인사를 들으며 학생들도 웃음을 지었어요. 강만수 회장은 8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발하게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정리는 학생들의 밝은 미래였고 그 꿈은 현실이 되었죠.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야. 이것이 강만수 회장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디선가 그의 따뜻한 마음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강만수 회장처럼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만수 회장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정말 중요한 교훈이었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을 놀라게 할 반전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